이번에 지금 채널A가 단독 기사를 또 냈습니다. 5월 13일에 지금 단독 기사가 나와 가지고 한동훈, 원희룡 어제 전격 회동을 했다. 전당대회를 포함한 단 상황을 논의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이제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제라고 하니까 일요일 날 두 사람의 이 만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두 사람의 전격적인 이제 만남이 있었고, 서울 모처에서 두 사람의 저녁에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니까 만찬 자리를 가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이거는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측했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사실상 당대표를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플랜은 가동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비대위원들을 만났고, 두 번째로 이제 당직자를 만났고, 세 번째로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낙선자들과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로 나간다라는 게 이거는 기정사실화가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월 중순쯤 만나지 않겠냐 싶었는데, 이상민 이제 그 의원도 만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영주 부의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만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상 당내 기반 같은 게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만나는 것 가지고는 조금 이제 약하고, 한동훈 사람이었다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그 참으로 그 간사한 게 한동훈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보가 사실상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장동혁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지금 뭐 한동훈이랑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있잖아요. 뭐 그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이 회동했다라는 것도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 심지어 이제 그 장동혁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한동훈과 거리를 좀 두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SNS 같은 거를 봐도 장동혁이 뭐 한동훈의 뭐 한자라도 뭐 얘기를 합니까? 아예 그 얘기가 없는 상태이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 고동진 사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의 어떤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박정훈도 이제 한동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사람 정도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목소리를 냈었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친윤들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제 그 한계점이 이제 좀 그거였습니다. 당내 그 기반이 부족하다라는 거.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그냥 위드후니라고 하는 이제 그 팬카페, 그 팬층, 이거를 제외하고는, 당원들의 지지를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그게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이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처음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애당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얘기가 해석이 가능한 게, 어쩔 수 없이 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약간 좀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두 사람의 영수회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두고 그 함성득 교수가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안 하겠다라든지, 이재명의 대권의 어떤 그 라이벌이 될 법한 사람은 대통령 인선에 안 하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원 게시판도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이재명 측이 꼽았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원희룡이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비서실장으로 원희룡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보도까지 나왔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 게 정무수석으로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정무수석 자리에 원희룡을 그 고민하고 있다. 근데 비서실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근데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비교해 보면은 사실 원희룡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비서실장을 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가 정무수석이라고 한다면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급을 낮춰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원희룡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이재명을 상대해가지고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고, 물론 한 1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국민인 가운데 누가 도대체 내가 이재명을 잡겠다라고 그 개항에 출마할 법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원희룡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번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설령 이제 그 이재명을 상대
상대로 해가지고 패배했다라고 한들 대권 주자로서 그 입지를 굉장히 견고히 다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 원희룡인데 그 원희룡을 마치 이재명의 얘기를 듣고서 이재명의 대권 라이벌이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 인선에서 배제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심지어는 실제로 비서실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가 정무수석으로 이렇게 막 고려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나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그거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정무수석 자리를 거절을 해버렸죠. 그런 지금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더더욱 지금 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차기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그 유력한 대권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렇게 또 원팀을 만들어주게 된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당 내부적으로도 형세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도 또 모릅니다. 제가 예상해 보건데 나경원 지금 이제 당선인 같은 경우도 한동훈 쪽으로 이렇게 흡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나왔던 얘기가 김경환 그 논설실장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내가 아침에 나경원 의원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그 나 의원이 했던 얘기가 한동훈이 전당대회 출마한다면 나도 출마하겠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얘기를 자기가 직접 나경원 의원한테 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방송에 나가서 해도 되냐고. 방송에 나가서 해도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한판 승부에서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그 기자단한테 나경원 의원실에서 이제 또 문자를 보내가지고 특정 후보가 나간다라고 해서 나경원의 정치 어떤 거 행보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또 선을 그었거든요. 분명히 이제 나경원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워낙에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 의원 측에서도 약간 좀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해명을 하고 좀 선을 그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친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악감정이 있지 좋은 감정이 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친윤과 친윤이 아닌 사람들로 이게 파가 조금 나뉘는 그런 지금 모양새고 실제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또 결혼식에 가가지고 이철규 의원이랑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당 내부적으로 친윤과 친윤이 아닌 사람 이렇게 지금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친윤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반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친윤이 아닌 사람들과 친윤인 사람들 구분이 되는데 그 지금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원희룡과 한동훈 이렇게 이제 되고 거기에 이제 나경원까지 만약에 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진짜 판세가 굉장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지금 두 사람의 회동을 보고서 좀 씁쓸한 지금 표정을 지을 법한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죠.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씁쓸한 지금 이제 미소를 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조정은 의원이 좀 전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 줬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정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의 그 맥락 그리고 이제 그 시대 전환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수도권 위주로 이제 우리가 당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혁신의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조정훈 의원이 나서줬으면은 굉장히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이 많이 됐을 법한데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회동하는 거를 한동훈과 회동하는 것이 아니라 홍준표랑 회동을 하고 앉아 있다 보니까 글쎄 이분이 좀 제가 느끼기에는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으시고 엘리트이신 거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인품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근데 판단 미스였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홍준표한테 그렇게 뭔가 좀 회동을 하고 홍준표랑 원팀이 되는 식의 모양새는 굉장히 조정원 의원의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치가 힘들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아주 능수능란하게 지금 타이밍에 정확하게 한동훈 위원장을 회동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쵸. 굉장히 정무 감각이 뛰어난 거죠. 자기에 대한 이름이 어쨌거나 이재명이 나를 대권 주자로 인식을 하고 나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선하지 말아달라라는 식의 부탁까지 이재명이 하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어줬다라는 얘기가 파다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딱 등판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만난다. 이거는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정무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 지금 타이밍에 만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까지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도 개항을 해 가가지고 얼마나 그 원희룡 전 장관을 위해 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더 많이 목소리를 냈던 게 사실 마포의 조정훈 의원을 위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조정훈 의원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막 비판하고 한동훈 편을 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위원장을 이렇게 회동했다라 그래가지고 원희룡 전 장관을 반윤이다 이렇게 공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감각인데 참 그런 식의 감각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조정은 의원이 그 총선백서 그 TF 단장을 맡은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이제 그거를 맡아가지고 입지를 잘 살릴 수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근데도 그 단장을 맡고 난 뒤에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조금 이제 그 감이 좀 떨어지시는 모습이 너무 많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활용 정점으로 홍 시장을 만나다 보니까 완벽하게 제가 봤었을 때 이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큰 어떤 변화나 큰 어떤 결단이 없고서야 사실상 당 내부적으로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렇게 머리 좋으신 분들이 왜 이렇게 감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정치적인 어떤 감각과 정무 감각이라고 하는 거랑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랑은 좀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은 공부도 잘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신지 모르겠습니다. 딱 정확한 타이밍에 딱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굉장한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희룡이 이렇게 원팀이 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한 힘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그 이철규나 아니면 이제 그 홍준표나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차기 지금 대권 후보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이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3%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근데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 7% 이렇게 나오는 상태다 보니까 홍 시장 입장에서도 야, 왜 갑자기 원희룡이 한동훈한테 그렇게 붙은 거야? 라고 지금 이제 굉장히 대구 시장실에서 이 지금 단독 기사를 보고 지금 열불이 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은 의원이 또 앞으로 어떻게 행보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늦었고요. 제가 봤었을 때 총선 TF 단장을 맡고 난 뒤에 홍준표를 만났으면 안 되고 사실 이제 한동훈을 먼저 만났어야 됩니다. 한동훈을 먼저 만나고 뭐 공정성을 위해 가지고 한동훈을 만나고 그 다음에 홍준표를 만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해도 홍준표를 먼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감 떨어지는 총선 그 TF 백서 자체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는 이게 맞았구나. 정말로 조정훈이 홍준표 편에서 뭔가 한동훈에 대한 그런 견제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논란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두 사람의 회동은 굉장히 의미가 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